자, 이번 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부 이번 시험. 1번은 기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조항 간의 관계죠. 효력상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죠. 뭐만 인정할 수 있죠? 이거 나오면 이념 논리. 이념 논리적 우열 관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 헌법 조항 간의 관계 이렇게 물어보면 다 부정적으로 답하라겠어요? 없다. 뭐 빼고 해? 이념 논리. 기출이 많이 있었던 거고. 자, 이것도 기출이 많이 있었죠? 신행정수도법 판례죠. 일반적 입법 절차에 의해서 개정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헌법으로 해야죠. 법률로 할 수 없다. 법률 개정 절차를 할 수 없다. 이것도 기출이 있었어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다 가능하죠. 자, 영향을 미쳤을 때 하나요.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 판결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X죠. X. 이거는 많이 나오는 선지죠. 투표인 10만인, 중선위 원장 20일 대법원. 기출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1번은 대체적으로 그다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죠. 좀 쉬운 선지, 난이도에서 하선지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게 기출이 있었죠. 뭐 내가 말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죠? 개별법률 이렇게 나오면 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헌법 3조에 의해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이죠? 영토죠? 그 다음에 북한이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개별법률, 애국권관리법 이런 걸 적용할 때는 북한을 외국의 준한지역으로 북한 사람들을 외국인의 준한자로 취급할 수 있다죠. 있다. 기출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이건 아마 맞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기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약이가 합헌이었고 이건 결론만 알면 되고 이것도 기출이 있었죠? 북한 이탈 주민도 외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외국적을 취득해 버리면 이탈 주민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기출이 있었고 6대 입법 부작이 아니죠? 6 플러스 2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 뭐 없다가 맞겠지. 기출도 있었어요. 4번도. 2번까지는 일단 쉬웠어. 2번까지는 일단 쉬웠고 대체적으로 다 맞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3번 5차 때 처음으로 개정했다. 우리 5789죠. 헌법 전문이 개정된 게 5789 4번 개정됐는데 5차가 최초죠. 이때 419 516 3일은요 재헌헌법도 있었고 재헌은 3월 1일은 재헌헌법도 있었고 419 516은 이때 추가되죠. 이때 삭제되죠. 그 다음에 419만 다시 복원되죠. 516은 안 들어오고 당연히 516은 안 들어오고 419만 9차 때 들어오면서 민주인형 계승이라는 용어까지 완벽한 세팅이 갖춰지죠. 419라는 단어는 5차 때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인형 계승이라는 완벽한 지금의 전문의 문구는 언제가 최초죠? 현행이 최초고 419 자체는 5차 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헌법 전문에 자유민족 기본수도 있고 평화적 통일도 있는데 자유민족 기획관 평화적 통일 정책은 현행 헌법 전문이 아니라 4조죠. 4조. 기출이 있었고 기본서에서도 이 전문 우측에 헌법 전문에 없는 거로 기본서에도 나열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족 기본질서 평화적 통일 정책은 있긴 한데 이렇게 규정된 것은 아니었고 헌법 전문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까칠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 이건 많이 나왔죠. 이거는 계속 나왔던 거예요. 에우로 할머니 지죠? 근데 뭔 없죠? 뭔 없고 특정인을 유공자로 추천할 문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 기출에 수없이 나왔죠. 이것도 7급 시험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모의고사 때도 있었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수험생 어떤 질문이 이제 대한민국이 틀린 거 아니냐? 대한 국민 아니냐 주어가 그치? 헌법점은 대한 국민이죠. 근데 이게 헌재 판례 문구 그대로야. 지금 표현을 좀 저기 헌법 판례를 쓴 사람이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이 판례를
보니까 그래서 오답으로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판례 그대로 낸 거라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박은 거라서 이거 뭐 틀렸다고 하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판례 쓴 사람이 실수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서 주어는 대한 국민이 맞죠?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민국으로 안 돼 있죠? 3일은 언제? 재원. 이건 언제? 임시정부 법정 개정은 현행 추가. 임시정부 법정 개정 현행 추가. 3일은 재원. 임시정부 법정 개정은 현행. 연역 조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개수형 문제라는 게 약간 어려울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3번이 난이도 중, 뭐 중상. 개수형 문제는 일단은 부담스러우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좀 속은 수험생은 좀 안타깝더라고 좀. 너무 디테일했나? 그 수험생들이 좀 안타까운 거고 사실은. 4번은 국민유권 정당성. 민족 정당을 의미하지 2번. 그러나 직접 국가기관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근데 통치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국가 권력 나와서 국가 기관들이 갖죠. 주권은 국민. 그 다음에 입법행정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게 이제 국가 권력이죠. 이거는 알다시피 국회 같고, 이건 정부 같죠. 이거는 법원이 같기 때문에 주권의 소재와 국가 권력 또는 통치권의 소재가 다르죠.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2조 1항도 그렇게 돼 있죠. 1조 2항 또 이제 마찬가지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와서 국가 기관이 갖는다 이거야. 국민으로부터 나왔지만 국가 기관이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직접 참여한다 그러진 않죠. 직접 참여 직접 민주만 되는데 우리들이 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많지 않죠. 거의 다 우리나라 대의제니까 간접이죠. 간접. 그 여러분도 국민투표 해본 적이 없죠? 저도 강의 때 얘기해줬잖아. 나 국민투표 해본 적도 없다고. 나도 한 번도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나이가 어려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한 번도 87년이 마지막 연도였는데 근데 그때가 국민투표권이 없었어요. 그 후로는 국민투표가 없었어. 직접 참여하는 것은 거의 없어. 그래서 거의 우리가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 구성은 열심히 하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열심히 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도 없고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죠. 기밀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뭐 상식으로 풀었어도 맞출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응? 나는 상식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이거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나왔던 판례 문구죠. 판례 문구. 뭐 기본소에도 있고 하는데 기출도 아마 이런 문구는 있을 거예요. 저거는 5번에 이제 국제평화주의 정가기록 구제출할 입법무가 발생한다.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내가 말씀드렸죠. 입법무가 발생하는 것은 6대2 부부작위 플러스 2밖에 없다. 그거로 푸는 수밖에 없다. 이 자체는 일반 기출에서는 안 나왔고 변호사 모의고사인가 기출이 있었나? 변호사 쪽에서는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기출 문제집에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을 거야. 기출 문제집은 없을 가능성이 있을까? 아마 저기 변호사 모의고사인가 뭐 이런 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풀면 돼요. 6 플러스 2. 입법무가 발생한다. X 6 플러스 2가 아니니까 이거 없었지? 라고 풀면은 단순해지는데 뭐 이 판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찾았고 공부하면 머리 아파지는 측면이 있었겠죠. 뭐 이것도 이것도 기출 사실 있었는데 잘 안 다뤄요 우리가. 있긴 있어요 2번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증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가 또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민사소송법 자체로서는 위헌인 게 있다 없다? 없다고 100% 합헌이라고 했어요. 민사소송법. 그렇게 푸는 게 더 편해요. 판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판례가 너무너무 많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강의했을 때 요령 같은 거 알려주면 약간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게 더
바람직하지. 뭐 이거 다 따로따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통문화, 역사, 시대성 성격을 띄었다. 그죠? 고려와 오늘날 의미로 그죠? 그래서 이제 호주제 같은 거는 전통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발전시켜야 할 전통이 아닌 거지. 왜? 이게 인류의 보편 가치라든지 정의 인도 정신과 안 맞지. 뭐가? 호주제, 노비제 이런 것들. 남녀 차별을 완벽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오늘날 관점에서는 보호될 가치가 없지. 오히려 타파될 패습이죠. 이것도 뭐 유사적인 문구는 있었어요 기출에 사실은. 그다음에 4번은 많이 나왔고, 지 기출 많이 나왔죠. 기억나죠? 이거는 기출 등에서 많이 본 선지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5번도 틀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착실하게만 공부했다라면 그렇게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 테고. 6번을 봐볼까요? 근로의 권리, 이것도 뭐 기출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할 환경은 되죠? 일할 자리는 안 되죠, 외국인들. 그래서 국민과 동등해요? 그렇지 않지. 국민은 일할 환경, 일할 자리 다 인정되죠? 외국인은 일할 환경만 인정되죠? 일할 자리는 안 되죠? 이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적법 고용화를 받았어야 인정되죠. 그 전에는 바로 인정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격증 기본 지수 인정되지 않아서 인정할 수. 이게 이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제도 평등 관련 따로 기본 지수 인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렇죠? 없다. 기본세도 있는 겁니다. 기본 주체 쪽에 기출에서 유사 문구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것도 있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이것도 뭐, 그렇죠? 이것도 많이 나왔었고 4번도 아니면 속에서라도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4번은 많이 나왔죠? 1번이랑 4번. 뭐 2번도 나왔었잖아. 사실 3월달 판례에서 이 자체는 아니었지만 유사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3월 기출에서도 1차 시험, 경찰 2차 시험에서도 이 외국인들 직업의 자유 문제 출제됐던 걸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국민의 권리를 일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이것도 뭐 그다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보호무 쪽이죠. 개념 보장 의무인데, 그죠? 타인에 의해서 개인의 그 사인이 침해하는 거죠. 생명신지의 법이 무력할 정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보호무는 3자가 침해하는 거예요. 제3자가. 보호무 위반 아니지. 최소한의 보조치. 다른 판단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X지. 이건 기출도 사실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국가가 제한할 때는 뭐지? 과잉금 존치. 사인의 기능을 침해했을 때는 과소보험 존치. 과잉과 과소죠? 과잉과 과소. 그래서 다른 심사 기준, 판단 기준이 적용되죠. 적용되죠. 근데 수없이 설명해 줬는데 또 틀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 어? 그래서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과잉, 사인이 침해일 때는 국가의 기본 보험은 과소. 과소죠, 과소. 머릿속에 이제 넣어야 돼요. 그 저기 마사토 사건도 보니까 많이 틀렸어. 그 최신 판례기는 하지만 마사토 사건이 있었죠. 그거 엄청 많이 틀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24번에 4번 마사토 운동장 침해는 아니었는데 과잉금 존치가 아니야. 과소지. 왜? 사인이 침해자걸랑 이게. 그거 최신 판례 그 할 때 설명을 해줬는데 뭐 잘했나 걱정은 되더라고. 근데 많이 틀렸더라고 이거 보니까 수험생들 20 아까 그 몇 번 지금 한 거 많이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수험생들이 틀렸던 것 중에 상당히 많이 틀렸던 그 유형으로 봐야 된다. 유형으로 봐야 되고 많이 틀렸어 그거. 많이 틀렸어 그죠. 마스터 사건 많이 틀렸어 그죠. 그 이번에 상반기에서도 나왔잖아. 110페이지 4번 아래쪽 제일 마지막 판례네. 상반기 마지막 판례 4번에서 과소문제 위반 여부로 심리했죠? 제목까지 붙여놨네 내가. 4번 과소문제 위반 여부라고 번호까지 잘 붙여놨는데 심사 기준에도 강조해놨는데 최소한의 보조치 그래가지고 사인이 침해자 문제죠. 근데 뭐
근데 하여간 뭐 출제자들이 이제 보험 관련돼서 이제 꾸준히 출제하고 있는 거죠.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핵심적인 거 잘 보세요. 사인이 침해자일 때는 보무, 그 다음에 과소범준칙, 국가가 침해자일 때는 과잉. 어? 그걸 잘 보시고 접근성을 잘 찾아야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1차적 고려서가 인구비례, 2차적이 뭐 행정구역이라든지 정식 일체감, 지역 대표성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2차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고려할 수는 있죠. 근데 1차적 요소를 좀 더 중시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2차 요소도 고려를 하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유사 기출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특히 국회의원 선거 쪽에서 많이 다뤄졌던 거라서. 근데 요새는 덜 나오다가 나온 거야.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것이 요새 이제 2번도 틀리게도 많이 냈던 겁니다. 네 번째 줄. 포괄적 입법권 위보하에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기출에 많이 있었는데 이번엔 옳게 낸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많이 틀리게 냈던 것을 이제 바꿔낸 거예요. 그래서 2차적 고려서도 해야 되고 옛날에 이렇게 많이 넣었죠, 그죠? 포괄적 입법권 위보하에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X로 많이 기출에 출제했던 선지입니다. 이번에는 옳게 냈어요. 모든 걸 유보한 건 아니고 구체란 뜻이요. 법률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라 뭐 이런 의미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그렇죠? 유권자 별도 의사표시 정당별 별도 투표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1인 1표제 하야 사건이 있었죠. 1인 1표제 사건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를 정당의 득표로 봐서 비례대표 의석을 당선시키는 것은 어디 선거원칙 1차적으로 위반되죠? 무슨 선거원칙? 직접이지 일단. 직접 선거원칙에 위반됐죠. 뭐 없으면 정당에 대한 투표가 없으면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직접 선거원칙 위반되지. 물론 이제 뭐 평등이라든지 뭐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판례 내용이 있었고 1차적으로는 직접 선거원칙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죠. 그 다음에 예비제 선거 비용을 보존에 제하고 있는 것 운동의 침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거 비용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위헌인 게 거의 없고 선거 비용 관련돼서 판례도 많지 않은 데다가 별로 위헌인 게 없습니다. 선거 비용 쪽. 박스 문제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었을 텐데 뭐 잘 찾아보면 다 기출이 있었던 거라서 괜찮았지 않았을까라 생각하는데 가 있었죠? 301 사건 인격권 침해다. 두 번째 그래서 이런 보호장비 이런 뭘 채우는 것은 인격권 침해다 X. 이거 위헌인 건 뭐라겠어요? 개구 착용 이런 거 위헌이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1년 넘게 사건, 또 하나는 검사실 사건. 검사실에서 개구 해제를 요청했죠, 검사가. 그런데 개구 해제를 안 했던 거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개호근무 준칙에 원칙적으로 착용시켜놓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검사실 사건이 위헌이었지. 두 가지가 이런 쪽 위헌이었죠. 그 다음에 뭐 이건 기출이 엄청 많았으니까 형사는 침해했는데 민사는 침해가 아니었죠, 저거? 많이 있었죠? 답번은 기출이 많이 있었고 이것도 최근에 이제 주간징을 포함한다 해서 X로도 많이 냈지. 최근에도 냈습니다. 옛날 사법시험 때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근데 오래간만에 최근에 귀환을 하더니 계속 출제하고 있는 거야. 사법시험 때 있었어요, 이 문제가. 주관적인 감정을 포함한다 해서 X로 많이 냈었는데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2, 3년 안에 한 기출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예의 기준, 객관 예부적 가치. 그죠? 이거다. 이것도 뭐 그러니까 박스란데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고 하지만 그렇게 뭐 다 다뤘던 선지들이니까 이것도 뭐 그다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죠. 9번도 뭐 시험장에서 약간만 조심했으면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가번도 일단은
기출이 있죠? 수용자의 적경교통권 보장이 되죠. 화상적경은 보호 안 되고. 두 가지는 제가 강조 엄청 했었어요. 두 가지 구분하라고. 자신이 속한 부부 사이 자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보호되죠? 보호되고, 보호 안 되는 것은 그 취임할 권리, 바로 취임하는 건 인정이 안 되죠. 동대표로서 이제 지위를 가질 권리는 인정이 안 되지만 이런 참여할 권리 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봤죠. 모든 범위 이것도 기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모든. 그래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취소한 건 지나치다. 부정 취득하지 않은 것. 부정 취득한 것은 합헌이었는데 면허 취소가 부정 취득하지 않은 것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죠. 그래서 이건 이혼 나왔죠. 그래서 이거 기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병역 의무죠. 그 때문에 자유가 아닙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없어요. 현역병은 복무할 의무가 있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적 권리는 아닙니다. 현역병. 이거는 뭐 기출에도 있고 모의고사도 아마 다뤘을 것 같은데 분명히. 하여간 이것도 선지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개수형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장 상황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이런 게 뭐 선지 자체는 뭐 어떻게 까다롭지는 않죠. 까다로운 건 없었어요. 자결정권 1번 임신. 두 번째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간통은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죠. 수단의 적합성이 없었죠. 근데 혼익미장 간음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었다. 기억하셔야겠죠. 간통죄는 목적은 정당했고 방법의 적정성이 문제였죠. 그 다음에 혼익미장 간음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그거 있죠. 그거 암기하셔야 돼. 과잉금전 측징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거, 뭐 수단의 적합 없는 거, 그거 표로 정리해놨죠. 그거 암기해야 돼. 이거는 사실은 경찰 기출에도 있었던 거죠. 낙태죄 사건은 목적은 정당했죠. 수단의 적합성도 있었죠. 최소원칙 문제지. 최소원칙 문제이기 때문에 X. 여전히 이게 나온다는 거지. 한 문제씩 이상하게 내더라고. 그죠? 그래서 낙태죄라든지 이런 걸 조심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럼 최근에 그 성별고지금지 사건, 성별고지금지 사건이 32주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지금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는 거 추가해야 돼. 참고서에 수단의 적합성이 없는 걸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요. 32주. 옛날 사건은 최소원칙 위반이었죠. 40주 사건은. 40주 사건은 최소원칙 위반이었는데 이번에 40주가 아니라 32주 사건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고 나왔죠. 이제 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최신 판례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아마 그 판례를 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이거 내고 있다는 거죠. 목적의 정당 수단의 적합성. 이거는 요약서도 하면 다 있을 거예요. 과잉금전 측정이 있어요. 과잉금전 측정의 기본권 총론 마지막 그쪽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암기를 하셔야 할 것 같다. 다시 한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할 거는 암기해야 돼. 무슨 방법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 뭐 암기 안 하면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42페이지 요약서에 보면 그것도 있고 기본서 다 있으니까 태아 성별 검진을 추가해놨구나. 내가 추가라고 쓴거 아니야. 오드를 쳐놨네 보니까. 이거 추가하겠다고 내가 써놓은 건데 책에다 이거까지 오드를 쳐놨네. 하여간 30인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마지막 13번째 이거 맞죠?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혼인의 간음죄 목적의 정당성이 없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래 거는 뭐 큰 문제가 없고 아동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아동이 권리 주체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저기 암기한다는 거야. 그죠? 비례심사 하는 거 13가지 암기하겠죠? 이거겠죠. 비례심사를 암기했으면 쉬운 거고 이거 뭐 암기 못했으면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그래서 비례심사 했던 평등원 측에서 그거 여전히 출제한다. 여전히 출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한다.
암기한다. 그거 뭐 암기하는 뭐 무슨 방법이 어디 있겠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시험장에 가셔야겠다라는 거죠. 그 유학생은 53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화이팅 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13번째는 최신 판례로 다 묶은 거야. 다 이번 상반기 쪽인 것 같아요. 상반기 쪽 판례를 출시한 겁니다. 위반되지 않는데 이것도 위반이 안 되죠. 그죠? 학교법인 국가나 지자체 이런 경우는 개발이고 환수를 안 하는데 학교법인의 경우는 환수한다. 학교법인은 환수하는 것 평등원칙 위반이 안 됐어요. 위반된다고 이번에 틀리게 나왔고. 그래서 상반기 판례기는 공부하신 분들은 뭐 쉬운 문제로 봐야 되고 안 하신 분들은 좀 이런 것도 헤맬 수도 있으니까 상반기 다시 한번 점검. 이것도 상반기 판례네. 불합치 결정에 실제 혼인관계 존재하지 않게 제하고 분할연금을 하면서 소급증 안 하는 것. 소급증 안 하는 거 위헌이었죠. 이게 328조 2항도 있었죠. 1항만 위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친고죄로 규정한 것 이 자체는 합헌이고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위헌이었죠. 그래서 1항만 위헌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2항은 위헌이 아니었다. 1항이 위헌이었죠. 1항이 위헌이었습니다. 2항이 위헌이었던 건 아니고 강의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최신 판례 강의 때 기억하셔야 돼. 1항과 2항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보고하겠다.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을 물어봤는데 이제 뭐 위반 되겠어. 1번 같은 경우 2번도 그렇고 다 최신 판례 가지고 된 거예요. 어떤 얘기 2배에서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망성이 벌써 나왔네. 4번도 최신 판례 했는데도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안 됐었죠. 4번도 바로바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다지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데 15번이 약간 어려웠어요. 잘 안 다루는 내용들이 들어왔어. 일단은 우리 소거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고 이건 소거 되겠죠. 그죠? 변의 되려는 자 이건 불명하죠. 이기 때문에 0이라는 걸 불명할 테고 이것도 아마 쉽다고 봐야지. 그래서 아마 1, 4번이 경합을 붙었을 거예요. 잘 안 다루는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공탁이 피고인의 피해자든 공탁이 이게 변호인 조력이 제한이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봐도 상식 생각해도 그죠? 피해자 공탁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공탁하는 것 아마 이제 처벌할 때 좀 고려 사유로 하기 위해서 공탁하는 거 아니?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 공탁을 걸어놓으면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줘서 공탁을 걸어놓으면 법관 입장에서는 좀 제가 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좀 형량 계산할 때 양형할 때 좀 낮춰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공탁이지 뭐 이게 변호인 조력과는 무관하잖아요. 변호인 조력권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변호인 조력의 문제는 아니라 봐야죠. 공탁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맞췄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 1, 4번 헤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될 수는 있었어요. 이게 몇 번이죠? 15번이 약간 뭐 이제 이것도 중중 이렇게 되는 문제로 봐야겠죠. 좀 여기서 걸렸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빈곤 위에만 집행 면제한다. 빈곤한 경우는 이제 소송 비용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이것도 변호인조라고 뭔가라잖아. 소송 비용 문제인데 상식 생각해도 이거는 그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 상식 생각이 잘 안 돼요. 근데 뭐 그건 이해해 줘야 돼. 그 때문에 이제 약간 오류는 우리 틀릴 수는 있었지. 뭐 시험장에서 뭐 상식을 동일하라고 말은 맞는 얘기인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뭐 그죠?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는 봐야겠죠. 약간 시간은 게 확보를 해야 돼요. 시간이 이제 부족하면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틀리걸랑.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확보를 하셔야 돼. 시간을 좀 아껴놓고 이런 걸 풀었으면 됐겠지. 16번도 틀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유언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지. 근데 우리가 2번은 많이 다뤘던 문제죠. 영장지 적용되느냐의 문제에서 물리적 강제력이죠. 이번 강의 때도 내가 여러 차례 설명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모의고사 강의 때도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처분이 뭐다?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거지. 근데 물리적 강제력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그거로 푸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일본은 헷갈릴 수는 있걸랑. 그래서 우리가 영장주의 적용되는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관련된 기지국 수사 문제라든지 직접 관련 지문 채취. 뭐 그거밖에 없어. 영장이 적용된다고 나오는 판례들이 사실 그거밖에 나머지는 다 적용이 안 된다고 배우릅니다. 강의 때도. 그죠? 그걸 떠올리면 쉬운 문제인데 근데 이거로 들어가 버리면 좀 헷갈릴 수 있죠. 이건 이제 적법 절차와 이제 과잉금 위반인데 근데 영장주의 직접 엄격한 적용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영장주의 딱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뭐 형사 절차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나는 영장주의 또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 지금 판례는 영장주의 적용이 안 된다고 봤었지. 엄격한 의미에서 영장주의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배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만 다뤘지. 근데 뭐 이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차라리 우리가 2번이 정확하면 맞출 수 있었다. 이 통신자료 제출은 시험에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판례입니다. 그죠? 통신자료 열람 이 문제는 영장주의 적용되느냐? 적용 자체가 안 됐지. 이건 어디 위반됐죠? 과잉금지 위반됐어요? 안 됐죠? 어디 위반됐죠? 적법 절차. 통지 절차가 마련이 안 돼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었죠? 그래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랑 비교하시라겠어요?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비법은 과잉금지 위반이었죠, 그거? 영장주의 적용은 됐죠? 위반은 안 됐지만 적용은 됐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그죠? 통비법이랑 이 비교 잘 하셔야죠. 통신자료 열람이랑 통비법을 잘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이번에도 뭐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나오고 난리 났다고 봐야 되나? 하여간 뭐 그랬잖아. 그죠? 그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뭐 민주당 의원들 그 통신자료 열람 너무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뭐 몇 건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열람. 이게 내가 보충형이라고 내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되는데 영장주의 위반이냐에 대해서는 위반이란 보충기원이었고 적용이 안 된다도 X였죠. 적용이 안 된다는 이 판례에서는 반대기였죠. 그죠? 적용이 안 돼서 영장주의 위반 아니다라는 것도 X야 이거. 조심하라겠어요. 뭐랑 구분해야죠? 정경 사건에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가 0이죠. 얘는 영장주의 적용이 안 된다도 X야. 근데 적용돼서 위반이라는 것도 X는 거야. 왜요? 이거는 보충 의견이었죠. 이거는 분명히 모의고사 때 내가 많이 내놨던 문장이고 사실은 기본서에도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이게. 저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분명히 저거는 해주셔야 한다. 해줘야 한다 저거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 자꾸 보셔서 암기도 하시고 이래야만 될 것 같아요. 이래야만 될 것 같고. 그리고 69페이지 요약서 봐봐. 여기도 정리 정확히 돼 있네. 군인사법 병에 대한 영장사건 해서 69페이지 아래쪽에 요약서에서 과잉 위반된다 하였으나 영장기는 판단하지 않았다. 보충 의견은 긍정서를 반대기는 부정서를 취했다. 영장기 적용에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법정 의견은. 69페이지 아래쪽에 징계영장. 여기 영장이 적용되는 거 저기 행령해놨네. 직접 강연 지문 채취, 위치 정보, 동의 없는 DNA 채취. 동의가 없이 지나갈 듯이 얘기한 거야. 동의 없으면. 동의가 있으면 뭐 DNA 채취할 때 영장이 필요 없겠지만 동의 없이 DNA 채취. 그러니까 영장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시고 출제가 꾸준히 되니까. 응? 이것도 그런 관점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약간 이제 13번 뭐 이게 14번 아니 16번 됐고 17번 연자제 잘 안 냈던 것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연자제 할 때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연자제로서 그 자체로서 이혼난 것보다 방국 행위자 처벌한 특조법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연자제 아니다. 연자제 또는 위반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답을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것도 제일 편합니다. 그 기준으로 답하는 게 제일 편하다. 뭐라고요? 연자제 얘기 나오면 뭐 방국행위 처벌한 특조법 그것도 올리고 맞춰라. 방국행위 처벌한 특조법만 영자재 금지 원칙 위반이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거나 위반이 안 돼. 적용되면 위반이었겠죠.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맞춰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은 다 연자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틀리지. 4번도 연자제라는 거니까 틀리니까 3번을 소거해서 맞출 수 있었다. 자, 연자제 금지 위반인 건 뭐밖에 없다고요? 방국행위 처벌한 특조법. 그래서 재산벌수 사건이 있죠. 재산벌수. 예? 걸석재판 받았는데 피고인의 재산이다라고 적시하면 모든 재산이 다 몰수되는 것. 그게 연자제 금지 위반이었죠. 18번도 최신 판례인데 약간은 쉽지는 않았어요. 18번에 1번이 판례 변경된 거라겠죠. 10년? 판례 변경된 건데 그래서 1번은 소거했을 것 같아. 신판례 들었으면. 그 다음에 2번 이건 옛날 판례부터 있었던 기출도 있었고 3번도 통고가 이제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죠. 경찰학실에서 아마 배웠고 헌법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그러면 4번은 약간 이게 어디 위반이었냐면 재산권 침해인 거예요.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약간 어렵지. 이 자체로만은 쉽지는 않은 거야. 이게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게 재산권 침해. 재산권 침해.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무죄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의료보험법이 그리고 급여법이 있어요. 최신 판례가 다 나온 거 두 개 다. 의료보험법 판례가 있고 의료급여법 판례가 있는데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같은데 재산권 침해지. 무죄총은 위반 아니고 재산권 침해했죠. 근데 무죄총 위반 아니었다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재산권은 침해되고 무죄총 원칙에는 위반이 안 됐던 거야. 이거 그때 조심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지금 출제가 됐고 그래서 최신 판례 이것도 의료급여수 재산권 침해 무죄총 원칙 등 위반 아니다. 재산권은 문제 재판청원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뭐 재판 받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지금 여기 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일 뿐이기 때문에 뭐 재판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많이 틀렸겠더라고. 이거는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게 19번이 좀 어려운 문제. 19번이 좀 답을 찾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19번.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사실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귀책 사유가 없는 거야. 고의가시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러니까 보상이지 배상이 아니지. 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가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보상은 적법한 거예요. 적법하게 구속사한 겁니다. 적법하게 구속사했는데 불기소가 나오거나 나중에 기소됐을 때 피고인의 경우 무죄가 나왔을 때 얘기니까 사법기관의 귀책 사유가 아닙니다. 그냥 수사를 하다 보면 위험에 의해서 내재된 어쩔 수 없는 여기서 나왔듯이 내재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봐야지. 그죠? 국수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건수가 안 돼서 불기소한다든지 이거는 뭐 고의가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신체이자 관련이 있죠. 이게 재판 청구권 뭐 재판을 못 받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사부상이. 그죠? 불기소되면 뭐 재판 안 받는 게 더 낫지. 불기소. 뭐 그래서요 이게 재판 청구권 관련되다기보다는 신체의 자유 구금이니까 28조로 헌법 28조를 떠올리면 구금이 아니 구금되는 거라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신체의 자유와 여기서 찾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 희망사항이지 수험생들이 이걸 찾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름 이게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19번이 좀 수험생들이 더더구나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잘 안 다루는 거걸라. 대법원 판례에서 잘 안 다룬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미결군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 필요했다 인정된 부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이유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공소기각, 무죄 명백. 공소기각은 이제 면소인데 무죄가 명백했다면 뭐가 돼요?
그래서 주문은 무죄는 아니잖아. 공소 기각이니까. 근데 이유에 나오는 거지. 이건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는 당연한 거고, 주문에서는 무죄가 선고는 아니지만 이유에서는 무죄는 공소 기각이나 면소가 주문이지만 무죄가 명백하다라고 판결문에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제 그런 거 그걸 생각해서 이걸 맞춰야 하기 때문에 쉽진 않았지. 2번 선지도. 그렇게 따지면 1번도 이렇게 찾기 힘들었는데 2번도 좀 낯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다음 이건 다뤘던 거고, 평등권 침해다. 그래서 형사보상법 위헌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형사보상법 위헌이 세 가지. 1년 사건, 그다음에 보상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 사건, 이거 초과구금 사건, 세 가지가 형사보상법 위헌이었죠. 뭐 이건 이선진이 쉬었다 봐야죠. 이것도 잘 안 다루는 건데 이거는 뭐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유죄 판결을 받아 상고해가지고 뭐 구속기소는 한편 대통령 기능적 구조가 면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 사망한 피고인의 처는 배우자도 이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사망한 경우 배우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명백했다라면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속으는 가능했던 문제 같은데 4번은 1, 2번이 어려워가지고 좀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지. 그 다음에 20번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뭐 개념이니까 어렵지 않았고, 2번도 합헌이라는 것 기출도 있습니다. 3번도 뭐 제외한다고 좀 치사하긴 하지만 이건 충분히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강의 때도 많이 다뤘고, 사실혼 혼인관계자도 포함이 됩니다. 뭐 범죄 피해자에 포함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충성이죠. 4번. 다른 범죄에 이제 배상 등이 있다라면 구조금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21번도 이제 낯선 판례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최신 판례를 넣어서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뭐 인간다운 생활까지 제 침해가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걸 풀면은 이거 찍을 수는 있었기 최신 판례인데 저 찍을 수는 있었어. 최신 판례 4월 달인가 뭐 그 판례였던 것 같더라고요. 최신 상반기 판례 강의 들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낯설기 때문에 그 시험장 가기 전날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최신 판례는 되게 낯설어 보인다고 그게. 응?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인간다운 생활 쪽을 냈기 때문에 그나마 맞출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최신 판례 강의만 듣고는 큰일 나지. 그래서 시험 전날에 꼭 최신 판례 집은 한번 쭉 빨리 한번 봐봐야 돼요. 뭐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만,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 형사법도 그럴 텐데, 특히 헌법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최신 판례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타기서부터 뭐 8월 17일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최신 판례가. 나도 그건 잘 모르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출제자 지네들 마음들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최신 판례가 상대적으로는 헌법에서는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최신 판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할 것 같다. 가셔야 할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근데 뭐 인간다운 생활 쪽을 내가 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것도 위헌이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있죠. 해외 체류적 요건 침해한다 X. 침해한다 X. 그래 부모랑 얘랑 같이 다녀야 돼. 근데 차라리 많이 출제했던 문제는 아니죠. 많이 다뤄졌던 문제는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은 부모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러기 아빠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엄마랑 모랑 보통 자녀랑 미국 가서 유학 가 있는데 아버지는 한국에 이제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 자격이 안 돼. 뭐 특별전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아닌 거야. 그래서 3분의 2 이상은 부모가 모두 같이 있어야 돼. 자녀가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6년이다. 6년을 미국 생활했다 그러면 3분의 2, 4년은 부모가 같이 미국에 있어야 돼. 4년 이상. 아버지가 미국에 있어야 돼. 4년은. 근데 기러기 아빠는 보통 안 그렇죠. 기러기 아빠는 한국에서 돈 벌고 돈 붙여주고 이게 기러기 아빠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러기 아빠 이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아닌 거예요. 특별전형이 이제 아닌 것 침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최신 판례죠. 근데 뭐 6대 입법부작으로 풀면 되지.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야간 대학에 다니기도 한다든지 휴직 기간을 좀 길게 해줘라. 법학 전문 대학원 다니기 위해서
길게 줘라. 라는 거지. 특히 이제 경찰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지. 경찰 특히 경찰대에 나온 사람들 현직하면서 노숙을 많이 다니죠. 응? 어제도 변호사 한 4명인가 봤는데 밤에 숫자가 엄청 늘었다네. 요새는 시험 보는 숫자가 노숙 입학 시험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대요. 응? 그러더라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저거 어떻게 다 봐줘. 그래서 저건 입법 뭐 있느냐? 6대 입법자 푸는 게 제일 좋지. 이거는 뭐로 잡아야 돼요? 서울대랑 거랑 정시. 서울대 나와서 정시. 이건 합헌이라겠죠? 서울교대 수시는 위원이었고 또는 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 수시는 위원이었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정시는 합헌이었죠? 뭐 그거로 자꾸 풀면 쉬운 문제였겠죠? 그다음에 학교 교지 조성 개발에 필요한 소형 비용 시 국가 등이 부담한다. 그렇지. 학교 교지 국가 부담한다. 그렇지. 국가 등이. 근데 물론 조성 개발에 소요된 비용 근데 이제 학교 교지 확보 차원에서 부담금 부과는 돼요. 부담금 부과하는 거 허용되는 거 기억나죠? 누구한테? 개발사업자. 개발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판례가 있었고 그는 자 교원노조법의 위헌인 건 뭐 있었죠? 해직된 교원 부분이 아니라 대학교 교수죠. 이게 문제지. 이거에서 대학교 교수는 위헌이었죠. 대학교 교수로 나오면 이게 위헌인데 대학교 교원. 근데 이거는 이게 키포인트죠. 재직과 대립되는 게 해제가 아니에요? 이건 합헌이었죠. 그래서 교원노조법 이 조항에 이제 판례가 제가 2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판례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재직 그래서 해직된 교원에게 인정하지 않는 건 합헌이었고 그다음에 초중고 교원만 된단 말이야. 그럼 대학교 교원은 안 되지. 그런 위헌이었지. 근데 여기는 지금 해직된 교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합헌이었다. 교원노조법 위헌인 게 딱 하나죠. 공무원노조법 위헌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온전행위를 부당동의를 해서 금지하는 것 수단이라 볼 수 없다. 이건 이제 위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합헌은 나왔던 것은 뭐였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 안 해주는 거 이건 합헌이었는데 근데 이게 수단의 적합성이 없었던 판례네. 그죠? 운영비 지원 금지 목적당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다음 선지를 통해서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번은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복수 노조일 경우 교섭단체 노동자를 정하여 교섭하다 최신 판례입니다. 이게 이것도 최신 판례예요. 이게 최신 판례집인데 상반기 판례집에 있었던 거예요. 교섭단 노동자를 정하여 교섭하도록 한 것은 침해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건 침해였죠. 주무장관의 이제 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자주기 단결권 침해, 교섭권 단결권이 아니라 교섭권 행동권 침해였죠. 침해로 이건 위헌 나왔던 거고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최신 판례는 아니고 4번은 24번은 이제 환경권이죠. 사인에 의한 침해일 때 동물 장미업 사건도 사인이 침해자인데 위반은 아니죠. 위반인 것은 이제 환경권 쪽에서 확성기 소음기지 안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부담을 의미한다. 4번을 잘 못 찾을 수 있어서 엄한 데 가서 찾았을 거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거야. 과소법령칙이란 말이야. 이게. 사인이 침해자죠. 국가가 침해자가 아니죠. 내가 강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인이 침해자이기 때문에 보험은 문제다. 그래서 과소법령칙이죠. 과소보험령칙이 적용된 거야. 과소보험령이 적용됐는데 막상 이렇게 나온 게 답 찾기가 어려웠겠죠. 24번도 그런 게 일종의 좀 난이도가 있었던 상급 문제죠. 19번이랑 24번 좀 많이 틀렸을 거예요. 24번도 좀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거로만 푸니까 수험생들이 0이 걸려 분명히. 환경 침해하지 않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걸려버려가지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최신 판례인데다가 이렇게 돼서 이건 상반기 판례집에서 찾아야 돼요. 상반기 판례집에서 찾아야 됩니다. 상반기 판례집 상반기 판례집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판례입니다. 하여간 저거 좀 많이 틀렸을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저는 뭐 근데 하여간 뭐 저거 과잉과 과소는 항상 조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겠다. 저거. 그렇지 않으면 뭐 저 어떻게 맞추겠어? 맞출 방법이 없어 저거. 응?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지. 최신 판례인데다가 장난을 이렇게 쳐버리니까 다음부터는 안 속겠지만 다음부터는 수험생들도 똑똑해져 가지고 안 속아요. 다음부터는 안 속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지. 왜냐면 이것만 쳐다보니까 이것만 쳐다보면 막 골라. 근데 제 최신 판례집 거기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분명히 제목도 잘 붙여놨고 강의 때도 말씀을 다 드렸어. 이거는 최신 판례집 강의할 때, 그죠? 뭐 그렇다고 또 맞추나? 내 얘기지 그지 뭐. 아 이것도 약간 어려웠어 사실은. 25번도 상급이야.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이 부분을 잘 안 다뤘어요. 그래서 강의 때도 저도. 근데 이제 개인정보자격증은 다뤘던 것은 분명한데 이게 혼인업사 없으면 이후로 혼인무효 판결했을 때 무효가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작성 신청 인정이 안 되고 보존대로 한 것은 개인정보자격권 제한이죠. 이게 뭐 혼인하지 말라는 건 아니걸랑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 이 내용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옛날 혼인했던 그 과거 팩트가 잔존해 있는 거죠. 기록이 보존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물긋도록 돼 있단 말이야. 제작성이 아니라. 예?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혼인하지 마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혼인의 제한은 아니고 개인정보자의 제한이죠. 네? 자기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권의 제한으로 봐야겠죠. 근데 좀 난이도가 이건 있었다고 봐야 돼 이것도. 2번 별 문제 없고 의 설명이니까 큰 문제가 없었을 테고 2번은 3번 이제 합상과세 사건은 유언이었죠? 이건 다 배웠던 거고. 그래서 이게 부칙이 이걸 헤맬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목적에는 인정 가능성이 없다. 이게 비례원 적용되는 13번째인데 목적이 정당성이 없다. 그렇죠? 여성 공무원은 배우자 측 직계 정비소까지 재산 등록해라 라는 건데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이게 추가해서 해주세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비례원 적용된 13번째 판례고 그다음에 목적의 정당성이 안 됐던 판례다. 목적의 정당성이 안 됐던 판례다라는 것 체크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어려웠어. 25번도. 25번도 그래서 1, 4번 갈등을 했을 거예요. 2, 3번은 소거를 했을 것 같아요. 2, 3번은. 그죠? 2, 3번을 찍은 수험생은 드물 것 같고 드물게 뭐 2, 3번 찍을 수도 있겠지만 고민하다가 1, 4번 고민하다가 뭐 4번 찍은 분도 있고 1번 찍은 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경합이 붙었을 거야. 그래서 25번도 약간 어려웠다. 26번 진술거부권. 이것도 좀 틀린 수험생이 좀 있어요. 이것도 한 중상은 돼. 중상은 되는 거죠. 안진상이라고 좀 그러긴 한데 자 이런 뭐 세금 신고 문제는 형사상 불리한 등이 아니죠. 뭐. 행정상이지. 그 다음 2번은 진술에 해당합니다. 기재행위는. 그래서 거부권 제한이야. 진술거부권은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소홀할 수는 있는데 이번 청문회 때도 진술거부권 얘기가 엄청 많죠. 뭐 이번 법사위 뭐 청문하는 거 보면 막 이 진술거부권 가지고 서로 뭐 이거 말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요약서 75페이지에 보면 진술거부권에 진술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정착 기재 이게 나온 거야. 정착 기재 보는 되죠. 그러니까. 경험 사실 두 가지가 지금 진술에 해당하는 거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기재행위. 정착 기재 진술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진술이 아니죠. 이런 세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진술이 아니었던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건 뭐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뭐 이런 세금 문제는 이제 저 형사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허위 기재는 진술의 범위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허위 기재까지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진술을 안 하는 건 되는데 허위 기재까지는 보호하겠어? 안 하지. 허위 기재는 보호될 수가 없지 당연히. 그래도 좀 이것도 약간 중상 정도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번 거주인의 자유. 자, 출입국관리법 침해다. 아니죠? 출입국관리법에서 침해인 것은 아까 그거 상한을 두지 않았던 거. 예, 출입국 과정에서 퇴거 명령 가운데에서 보호기한이 있었죠? 보호기한 상한이 없다든지 의견 청취 따로 절차가 없다든지 이래서 신체자의 침해했던 건 하나 있었고 나머지 출입관리법 조항 자체가 위헌인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수국조법 침해가 아니다. 그렇죠? 여기 주소가 있는 경우만. 그래서 국조법 위헌이었던 건 뭐였죠? 부결통주의. 그 다음에 10년 사건, 그 다음에 3개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 3개월. 그 세 가지만 위헌이었고 나머지는 위헌이 없죠.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역 준비 침해하지 않는다. 여행 금지 국가 이게 위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국민의 신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침해가 아니었죠. 이것도 쉬웠다고 봐야 되고 28번이 1번 이건 보위 변호사님께 침해다 많았죠? 출제가 많이 됐었고 안경사 사건이 이것도 출제됐었죠? 법인을 구성하여 개설하는 것은 직업에 침해한다. X. 그래서 약사법인 사건과 구별해야겠죠? 약사법인은 침해였고 그 다음에 기본권 경합으로 달았는데 결사이자의 제한이기도 하지만 직업이자의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뭐 도서관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상초로 도서관까지 합헌. 그 다음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 합헌이죠. 이것도 이미 기출이 있었을 테고 4번도 쉬웠죠. 뭐 29번이 약간 낯설 수는 있는데 뭐 형법 배우신 분들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거는 사적 공간이다. 두 번째 출입하였거나 영업적으로 행위자의 실제 출입을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 가지고는 침입행위는 아니다. 그렇죠? 침입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게 잘 안 다루는 건데 이제 헌법에서는 헌재 기수유예 판례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출입을 통제하는 분이 없다겠죠. 없을 때 외부 출입을 문을 열고 내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 접해 있고 통제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진바닥을 넘어가 외부 출입문을 열고 손을 두드리는 행위 정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수유예가 취소되는 거예요. 기수유예를 했는데 침입 해당한다 해서 기수유예가 이제 헌재 판례에서 취소됩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이 아니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혐의 없으면 불기소, 혐의 없으면 불기소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침해라고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상치로 풀 수밖에 없었죠. 4번 이건 뭐 기출에 있었던 거고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A를 인정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는 1번 요철식 콘돔 사건 침해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2번 비판이 허용돼야 되고 4급 이상 침해하는 것이다. 이거 많이 나왔어. 3번도 2번도 있었어요. 다 1번도 있었고 4번 최신 판례죠.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에이즈 최신 판례죠. 에이즈 환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런 성관계 맺으면 형사처벌하겠다 라는 것 합헌이었죠. 이것도 뭐 최신 판례긴 하지만 다른 선진 이미 기출에 있었고 최신 판례 중에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것도 뭐 쉽다 봐야 되고 이것도 31번이 잘 안 다뤄지는 거였는데 출제가 됐고 1번은 대법 판례인데 대법 판례가 출제가 됐어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비공개 조치를 취하는 이게 비공개했다는 거죠.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했다라면 감청한다. 비공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방송을 송출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 녹화하면 감청에 해당한다. 라고 봤습니다. 감청에 해당한다.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허가 없이 했다라면 그 다음에 2번 제3자 사건은 이미 있었죠. 위반된다. 그렇죠? 양자 대화 시 제3자가 3인간 대화가 아니라 3인간 대화 판례랑 구분하라겠죠. 3인간 대화 판례에서는 위반 안 됐었죠. 이거는 양자 대화 때 제3자로 표현했죠. 지금
여기도 표현도 해놨네죠. 참여하지 않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이고 참여한 사람은 위반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하는 것도 침해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익명성도 포함이 된다. 이것도 소거해서 풀 수는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2번은 저 기출에 이미 있었던 거, 3번도 있었던 거, 4번도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1번을 찍을 수가 있었겠구나. 그죠? 그래서 그다지 이것도 뭐 이런 관점에서는 괜찮았고. 자, 1번 사제 광고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다. 이것도 방송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은 인격권 침해죠. 이건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나온다고. 민법이랑 비교를 하시라고 말씀을 이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심의 침해가 아니고 인격권 침해죠. 방송법과 공직선거법 뭐에 침해했어요? 인격권 침해했다. 인격권 침해했고, 민법에 적당한 처분에 사제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그 양심의 자유 침해이기도 했죠. 손안내 85페이지. 85페이지 그 사제 광고 보니까 요약서 2번에 방송법의 시청자 사과 명령과 공익선거법 사과문 개재는 인격권만 침해임이라고, 인격권만 침해라고 표현을 정확히 해놨는데 아까 쟤도 틀렸더라고. 이건 참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건 틀리면 안 되지. 틀린 애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 예. 틀린 애도 꽤 있었어요. 내가 어제 같이 본 수험생도 토요일날 온 수험생도 이거 틀리고 왔더라고. 아, 참 답답하더라고. 예, 풀면에 내가 말해줬는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병을 주장할 경우. 서면사가 합헌이었죠.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은 유언이 없다고 그랬어요. 학교폭력 예방법은 유언이 없죠. 유언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뭐 토요일날 시험 번호 자체가 침해는 아니었죠. 침해는 아니었고, 최근에 이제 다만 그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시험 순서를 안 바꿔준 것은 평등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운동을 할 수 없게끔 한 것은 이것은 종교의 자유 직접 제한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문제다. 이건 3번 때문에 쉽게 맞췄겠구나. 그죠? 원체 많이 출제가 됐고 뭐 2, 3년 안쪽에 나온 거지만 그래도 원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조심할 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좀 나은데 목적은 정당했고 수단의 적합성이 없었던 판례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과잉금 존치로 물어봤을 때는 수단의 적합성이 없었던 판례다라는 인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시고 이 자체는 쉽다고 봐야죠. 이 자체로는 쉽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장소 연설 대담토나 방해하는 걸 하지 마라 라는 거 합헌. 그 다음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비방하지 마라. 후보자가 된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것도 최신 판례네. 최신 판례가 이거랑 뭐였죠? 허위 사실과 구분해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바로 출제가 됐구나. 바로 이것도 바로 출제가 됐으니까 이게 판례 취지가 전반적으로 변경된 거라서 그 좀 중요한 판례 수는 있어요. 103페이지 최신 판례 집에 103페이지 다시 한번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허위사실 공표 금지는 합헌이었죠. 102페이지 아래쪽에. 근데 103페이지 위쪽에 후보장 비방 금지가 있었죠.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였죠. 이게 상당히 잘못하면 합헌 때릴 수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 합헌이었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게 합헌이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 옛날 판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서 있는 것도 다 수정해주고 그래야 돼. 이게 침해다. 표현의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다. 과잉금 위반돼서 침해다라는 것 조심하시고.
잘못하면 2번 찍은 사람도 있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34번에 이제 삼삼이 되게 좀 쉬워서 좀 잘 넘어가겠다 보니까 그지? 다행히도 3번은 최근에 화한설치 금지 이원. 근데 이게 전단사고 너무 유명해서 이거 맞아. 이걸 찍지 않았을까? 그래 쉽다 봐야겠구나.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 구성이 이렇게 되니까 4번이 언제 계속 출제되었기 때문에 최신 판례지만 작년 후반기 판례지만 이미 출제가 3월 달에도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아마 이거는 쉽게는 맞췄을 거야. 근데 이제 2번을 따로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안 됐을 때는 2번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맞췄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2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원칙금 예조건은 합헌이죠.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 여러 차례 들었던 거니까 뭐 쉽게 맞추지 않았을까. 2번 인천의뜰 사건은 집회자의 침해죠. 이것도 허가제 금지 위반이었다라고 그 3월 달에 틀리긴 했었죠. 응? 허가제 금지 위반은 아니었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집회자의 침해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죠. 법률 위반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법률 유보 위반 아닙니다. 유보 위반 아니에요. 법률에 근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반 아니고 그 다음에 허가제 금지 위반 아니고 이거 위반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인데 최소원칙 위반입니다. 과잉금지 위반 중에서 위반은 맞는데 최소원칙 위반이었습니다. 이런 거야 쉽고 3번도 쉽고 4번도 쉽죠. 근데 이것도 다 물론 21조 2항 위반 없습니다. 허가제 금지 위반 없어 이 동네. 이 집회의자 이 동네 법조항들 이 동네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 최소원칙이 걸리지 위헌이었던 것들은 물론 합헌인 것들은 아니지만 36번에 이제 2번을 이렇게 이쪽으로 잘 안 다뤄 사실은 이게 이제 재산권 침해인데 잘 안 다뤄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 조합선거에서 위헌인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하나는 정관을 위임하는 거. 또 하나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두 가지만 위헌이고 나머지 조합장 선거 합헌이라고 그랬죠. 그걸 기억했으면 속으로 풀었을 거야. 이게 다 선거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정관을 위임하지는 않잖아 지금. 범죄 구성 요건이. 이것도 정관을 위임하는 게 아니고 또 컴퓨터 통신도 없잖아. 4번도 그렇고. 그죠? 정관을 위임한 거 아니죠? 그다음에 컴퓨터 통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조합선거는 두 가지 유형이 위헌이고 나머지는 합헌이었다. 그로 따지면 뭐 2번을 찍을 수도 있었을 텐데 2번 자체로는 잘 이렇게 출제된 적이 별로 없어요. 재산권 침해로만 출제가 주로 됐는데 응? 그 소고를 해서 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합선거 위헌이었던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 조합선거. 강의 때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는데 그 기억으로 풀었으면 맞추는데 아니면 뭐 이거 가지고 풀었으면 또 헷갈려. 헛다리 짚는 거야. 헛다리 짚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자, 37번의 재산권. 자, 영업손실 미래 문제죠. 미래 문제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3조 사망에 해당하지 않죠. 공용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3조 사망. 이거 다 이제 강조했던 겁니다. 사실은. 3번은 사실 변호사 시험이 있어서 23조 사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3조 2항 1항이지. 이건 1항이죠.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23조 1항. 그 다음에 23조 2항 사회적 제약. 공공모리가 클 때, 공이 클 때 이런 거지. 재산권의 가치보다 클 때 사회적 제약을 구체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 23조 사망증이 좀 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출제될 수가 있어요.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 기본서 내용을 정리 한번 하셔서 가셔야 돼. 뭐 이대로 순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입사 사망. 30번 청원권은 뭐 그다지 청원권 침해 판례가 없었으니까 위임할 수 있다. 3번. 4번이 정답이었겠죠? 위반된다 X. 청원권 침해 판례는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어렵진 않았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의 경우죠.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 5년간 선거권 행사가 없는 것 합헌이죠. 합헌이다. 그래서 18조 2항에 18조 이제 2호는 위헌이 있었지만 위헌과 불합 3호는 위헌이 없다고 해서 선거범 사건은 위헌이 없다고 그랬어요. 3호만 위헌 결정 하나랑 불합치 결정이 2호만 위헌 결정과 불합치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거권 부정했던 거 위헌 결정. 그다음에 모든 수용자 사건 헌법 불합치. 그다음에 1년으로 바뀌죠. 1년 이상 징역형 사건 합헌. 세 가지가 이제 있었고 2호에 대해서 위헌인 거 불합치 하나씩 있었고 그다음에 1년은 합헌이었고. 근데 3호는 위헌인 게 없어. 선거범의 경우 1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집행유예 10년 이런 거 다 합헌이 나왔었지.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2번 아마 쉽게 맞췄을 거야. 그죠? 2번은 쉽게 맞췄겠죠. 재선거 중지결정 내렸을 때 들어왔을 때 투표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 선거권 침해했죠. 그래서 2번이 원체 유명한 판례다 보니까 이것도 쉬웠겠죠. 정답 찾기는 매우 쉬웠겠어. 근데 1번처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 이게 선거범 사건이구나. 그래서 구별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최신 판례는 투표 1년평을 떠지 않고 교부하는 것 침해가 아니고 도장 이거 날인도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가 이게 반영이 좀 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한번 최신 판례집에다가 3년 판례 정리해 준 거 다시 한번 쭉 한번 훑고 집에 들어가셔야지 그냥 가다 큰일 나겠다. 그치? 기본권이다. 두 번째 최종 승인의 절차다. 이거 이번 강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랑 대통령 선거권자랑 국민투표가 일치돼야 한다. 왜? 130조 2항 때문에 그렇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헌법 132항에 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죠.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죠.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죠.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죠.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국민투표권자가 돼야지. 그래서 재선거인한테 국민투표권 안 줬던 거 위헌이죠. 재선거인한테는 뭘 줬죠? 대통령 선거권과 주소가 없었을 때 임기 만료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은 줬죠. 지역권 안 줬지만 그건 합헌이죠. 그래서 선거법상에서는 그건 합헌이었지만 이거 국민투표권 위헌이었어요. 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돼야 됩니다. 일치돼야 한다. 일치돼야 한다. 일치돼야 한다. 이거 나오네.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죠. 재선거인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은 줬죠. 국회의원 선거권은 줘놓고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국민투표 침해했죠. 침해했습니다. 부합하지 않지. 일치돼야지. 일치돼야 합니다. 일치돼야 합니다. 이것도 뭐 기출에 사실은 옳게는 많이 냈었어요. 틀리게 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옳은 선지로는 여러 차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뭐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한번 바람직한 건 6개 정도, 5개나 6개 이 정도가 이제 바람직한 수준이고 실제 시험 나가면 좀 더 틀리면 이제 물론 경관 수험생들은 더 좋게 틀려야 돼요. 왜냐하면 뽑는 숫자가 적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뭐 6개, 5개, 6개 정도 틀려야 할 것 같고 경찰 수험생들은 좀 더 뽑는 숫자가 많으니까 좀 내려갈 거 아니? 그럼 한 8개까지도 봐줄만 하지. 8개까지만 해도 뭐 헌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순경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8개 틀리면 뭐 헌법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헌법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야. 8개 정도가 이제 합격 수준으로 봐야지. 순경 기준으로. 뭐 경강 기준으로 더 올라가야 돼.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6개나 5개까지도 합격 기준이 높아질 수가 있어. 높아진다 봐야죠. 경강 기준 한 5개, 6개 이 정도일 테고 순경 기준은 한 8개. 그 정도 틀리면 뭐 합격 근처는 합격선에 가 있다고 봐야지. 여기 뭐 5개 틀린 분도 있고 보통은 6개도 없었나? 5개 틀린 분 한 번 있었죠? 5개 틀린 사람 2명이나 있었네? 더 있었네? 맞네?
그러니까 이게 저 나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잘. 다섯 개 틀린 사람이 네 명이나 돼? 오, 훌륭한데? 어? 어? 훌륭한데, 그죠? 응? 다섯 개 틀렸으면 합격선 여유 있게 가는 거지. 경관도 다섯 개 정도 거예요. 경관 애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순경수험 다섯 개 틀린 분들은 어 이익을 보는 거지. 헌법 때문에 좀 덕을 봐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응? 최신 판례 공부 좀 해야겠죠, 그렇죠?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최신 판례 좀 낯설 수는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시고, 어? 유학생 나온 거 다시 한번 암기할 거 있으면 이제 강조했던 것들 위주로 암기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하지 뭐.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10회 강의랑 저기 뭐야 비상객관 시험에서 나왔던 거 최근에 한번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내일 빨리 끝내서 내일 다른 강의 다 끝났다네. 나 몰랐어. 왕 따라서 잘 몰라 안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처음 알았어. 하여간 내일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시험 한번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